어머님,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 다녀올게요.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는 거죠. 그래, 그래. 너희가 편하면 그렇게 해. 예진아, 그건 좀... 우리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남겨진 미역국을 바라봤다. 그릇, 가장자리에 붙은 계란지단 하나가 마치 자기를 닮은 듯했다. 그날 밤, 수키는 통장을 열었다. 묵은 통장 5개, 보험 서류, 아파트 등기부 등본. 그녀는 한 장씩 꺼내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가족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쉰 뒤 손을 포개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수키는 이튿날, 이른 아침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재산을 신탁하신다고요? 지정수령이는 손자분? 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줄 건 없잖아요. 수키는 창구 너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었을까? 한편 예진은 제주도로 떠난 비행기 안에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진짜 힐링이네. 애들 너무 좋아해요. 댓글엔 좋아요가 쏟아졌고 규민은 웃으며 말했다. 이럴 땐 진짜 너 잘 만났다 싶어. 그러나 그 순간 규민의 핸드폰에 어머니라는 발신자가 떴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키는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아 며느리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안을 바라보았다. 텅 빈 거실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웃고 있었던 내가 가장 바보였나 봐. 그녀는 거실 서랍에서 예전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젊은 날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 시간은 참 무심했다. 이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택배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 예진이었다. 상자 안에는 건강식품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여행 중이라 전화 못 드렸어요. 이거 드시고 꼭 건강 챙기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이젠 그것도 바쁜 거구나. 며칠 뒤 수키는 마을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수키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그냥 나만 빠진 여행이라 그런가 봐요. 어휴, 며느리가 또 그렇게 했구먼. 시어머니도 가족이구먼.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수키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중요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건 마지막이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수키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접수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갔다.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손자 앞으로 신탁하시겠다고요?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더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키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 그녀의 젊은 시절이 겹쳐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진은 다소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역시 집이 제일 좋아. 근데 어머님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게. 엄마 안 계신가?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수키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는 조용히 접힌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이거 뭐지? 예진이 편지를 펼쳤고 안에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난 내 공간에서 지낼게.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야? 예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규민을 바라봤다. 그러나 규민은 대답 대신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그날 저녁, 수키는 요양원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키 어르신, 가족분들께 연락은 안 드려도 괜찮으세요? 굳이요.
알아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창밖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예진은 휴대폰을 들어 SNS를 확인했다. 여행에서 찍은 가족 사진, 웃는 아이들. 그러나 화면 속 풍경은 이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님, 왜 아무 말도 없이? 규민은 침묵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묻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서운했던 거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럼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땐 나도 모르겠더라. 그냥 다들 지쳐 있었으니까. 며칠 후 예진은 수키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 근처 지인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님 요즘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마을 회관에도 안 보이시던데 요양원으로 가셨단 얘기 들었어요. 그 말에 예진은 그대로 멍하니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같은 시각 수키는 작은 수첩에 그날의 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침 산책, 점심 식사, 오후 햇살, 평범한 하루인데 마음은 편하네. 그녀는 웃는 얼굴을 그리며 손자 시우의 이름을 작은 칸에 써넣었다. 예진은 규민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님 요양원 가신 거 진작 알았던 거야? 아니, 엄마가 뭐든 혼자 결정했어. 그게 엄마 성격이잖아. 그래도 명절 하루 안 보낸 걸로 이럴 수 있나? 그 하루가 아니라 쌓인 날들이겠지.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키가 남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제서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편하다는 말, 이젠 진심으로 믿기로 했어. 그땐 그냥 말이었는데. 수키는 요양원 한켠에서 봉사온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가 그녀에게 물었다. 할머니, 가족이랑 같이 안 계세요? 지금은 내 옆에 없어도 괜찮은 가족이란 걸 알아가는 중이란다. 소녀는 말없이 수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수키의 눈을 적셨다. 같은 시각 규민은 혼자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꺼낸 손편지 한 장. 내 아들 규민. 어릴 적 내가 해맑게 웃던 그날들이 아직도 내겐 선명하다. 엄마,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며칠 뒤 예진은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규민이 건넨 편지 한 장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수키의 글씨였다. 어머님이 나한테도 쓴 거였네. 그녀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글 속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이 담담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진아, 널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어. 너도 너 나름의 삶을 산 걸 알기에 다만 한 번쯤 나를 가족이라 불러줬다면 그걸로 충분했을 거야. 예진은 말없이 편지를 접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지만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예진은 규민과 함께 수키가 머무는 요양원을 찾았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다. 수키 어르신께선 당분간 면회를 사양하시겠다고 메모를 남기셨어요. 그럼 편지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달은 해드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종이 한 장에 마음을 적기 시작했다. 예진의 손끝은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정말 너무 몰랐어요. 며칠 뒤 수키는 조용히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전달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편지를 열지 않은 채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나한테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기대도 아픔도 남지 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수키는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밝은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손끝에서 천천히 실이 풀려나갔다. 그 순간 요양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수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그녀는 실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실로 들어선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규민이었다. 어쩐 일이니?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오랜만이네. 건강은 괜찮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규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예진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대요. 그럼 그 마음이 나한텐 왜 그렇게 무겁게 다가왔을까? 규민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늦었죠? 늦었다는 말도 사실 위로야. 그냥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지.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가 그대로 묻어났다. 며칠 후 예진은 직접 요양원을 찾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회실 앞에 조용히 앉아 수키를 기다렸다. 너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수키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진은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여행도 그 후의 태도도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왜 그땐 그런 말 못했니? 그땐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키는 고개를 떨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 묵은 상처가 실려 나오는 듯했다. 늦었지만 듣긴 했어. 너의 그 말.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수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맙다는 말은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줘. 수키는 예진과의 면회를 마친 후 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바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면회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용서를 한다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한편 예진은 집으로 돌아와 시우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듯 고개를 비볐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왔어? 할머니 뵈고 왔어. 할머니, 언제 집에 와? 그 말에 예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날 밤 예진은 수키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글자씩 눌렀으며 말했다. 다시는 어머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어요. 며칠이 지나고 수키는 그 편지를 받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편지를 읽던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심일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머리카락을 빗으며 생각했다. 한 번쯤은 다시 봐줄 수도 있을까? 그날 오후 수키는 시우와 영상통화를 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시우야.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의 얼굴을 보며 수키는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돌아가진 않을 거야. 이 평온함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날 오후 규민은 홀로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그는 직원에게 미리 부탁한 꽃다발을 들고 수키 앞에 섰다. 엄마, 이 꽃.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 그땐 엄마 생일마다 꼭 사갔었지. 수키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 모처럼의 따뜻한 공기가 요양원에 감돌았다. 그들의 눈빛 속엔 여전히 미완이지만 분명한 회복이 있었다. 수키는 요양원 한켠의 작은 텃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흙 묻은 손을 털어내며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규민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 오라 했잖니. 그냥 오늘은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고 싶어서. 수키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좋아. 딱 밥 한 끼만이다. 요양원 식당에서 나란히 앉은 모자는 오랜만에 숟가락을 맞댔다. 식사 도중 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예진이 계속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그걸 왜 내가 대신 말하니? 본인 입으로 하는 말만 믿을 거야. 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말하지 않았다. 수키는 그 모습에서 조금은 단단해진 아들의 얼굴을 본 듯했다. 그날 저녁 수키는 요양원 방 안에서 시우와 영상통화를 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그녀도 미소 지었다. 할머니, 우리 집 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그래? 근데 할머니는 여기가 더 편하단다. 시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와, 우리 시우 정말 잘했네.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예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화면 너머로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보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예진의 얼굴에 조금의 안도감이 번졌다. 며칠 후 수키는 요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린 건 지난 수년 동안 내가 한 일이야.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서빙된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던 수키는 잠시 멈추고 말했다. 미역국. 그날 아침에도 끓였었지. 그땐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래. 무심한 건 죄는 아니야. 하지만 상처는 되더라.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 식사는 조용했지만 뭔가 하나씩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요양원 앞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머리카락을 간지렸다. 어머님 예전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걸? 어머님이 늘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존재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다. 당연한 사람. 예진은 수키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수키는 놀란 듯했지만 곧 천천히 손을 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요. 믿어볼게. 이번 한 번은. 바람 속에 조용한 화해가 스며들고 있었다. 요양원 식당에서 수키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수키 어르신, 가족분들이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가족.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예진과 규민, 시우가 손에 선물을 들고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우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할머니, 우리 시우 왔구나. 예진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그냥 웃으실 수 있길 바라며 왔어요. 그 마음 받았어. 오늘은 우리 웃자. 조용히 멀어지던 수키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요양원 식당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도로 가득 찼다. 수키는 요양원 마당에서 시우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시우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 할머니 있고, 아빠 있고, 엄마도 있고. 그래. 우리 시우는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그림 속에는 수키가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었다. 예진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님, 시우가 할머니를 제일 크게 그렸네요. 가끔은 작게 그려줘도 괜찮은데 말이야. 예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부터는 꼭 크기만큼 마음도 드릴게요. 며칠 뒤 수키는 작은 도시락을 싸들고 요양원 주변 공원으로 나섰다. 벤치에 앉아있던 규민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어났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어쩐 일이냐? 그냥 엄마랑 둘이 밥 먹고 싶어서요. 수키는 도시락을 펼치며 조용히 웃었다. 반찬 하나하나를 나누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을 꺼냈다. 내 아버지도 이런 날 좋아했었지. 어릴 때 가족 소풍 갔던 날 생각나. 그 기억 다시 꺼내줘서 고맙다. 바람이 도시락 냄새를 감싸며 모자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예진은 시우의 유치원 발표회에 수키를 초대했다. 무대 뒤편에서 손자를 바라보는 수키의 눈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 노래할게요. 잘 보세요. 그래. 우리 시우 멋지게 해봐. 발표가 끝난 뒤 수키는 예진과 눈을 마주쳤다. 예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우가 날 부른 거잖아. 난 그 아이 부르면 항상 가고 싶어.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번엔 수키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수키는 요양원 방에서 예전 통장을 꺼내들었다.
몇 장 남은 통장에 적힌 금액들을 보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많진 않지만 이걸로 시우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네. 다음 날 수키는 태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어르신, 시우군 앞으로 장학신탁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에겐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키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수키의 요양원방 벽에는 시우가 그린 그림이 하나 더 붙었다. 환하게 우는 할머니와 아이. 그 밑엔 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내 보물. 보물이라. 그 순간 문을 열고 예진이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시우랑 고른 거예요. 햇살 잘 드는 자리 어디일까요? 여기 창가 옆이 딱 좋겠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분을 놓았다. 둘 사이엔 조용한 미소만 오갔다. 이 꽃처럼 우리 사이도 잘 피어나길 바라요. 물 자주 주면 되겠지. 그날 오후 수키는 평소보다 길게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수키는 요양원 식당 한쪽에서 시우와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아이는 연신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조각 여기에요. 맞췄다. 와! 시우 덕분에 금방 끝나겠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진은 조용히 다가와 퍼즐 상자를 정리했다. 시우가 여기 오는 걸 참 좋아해요. 그게 저한텐 좀 부럽네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주고받지.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키의 곁에 앉았다. 며칠 후 수키는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의 사연이 담긴 목소리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우리 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우린 영상통화라도 하니까 괜찮죠. 그들의 말에 수키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손자가 가끔 놀러 와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짧은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엔 부러움과 위로, 그리고 공감이 있었다. 규민은 회사를 마치고 조용히 요양원 근처 공원에 들렀다. 수키가 자주 앉던 벤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난 너무 늦게 돌아왔나 봐. 그는 손에 들린 작은 쇼핑백을 꼭 쥐었다. 안엔 어릴 적 수키가 좋아하던 작은 단팥빵이 들어있었다. 그 시각 수키는 요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규민의 모습이 보이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냐? 이거 엄마 좋아했던 거 기억해? 그래, 기억나네. 내가 몰래 가져다 주던 그 빵.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다.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예진은 시우의 손을 잡고 요양원 입구에 섰다. 아이는 수키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나 오늘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시우가 제일 멋지다. 예진은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수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님, 시우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 말 나한텐 상보다 더 귀한 거야. 그날 오후 수키는 조용히 시우의 상장을 액자에 넣었다. 벽에 걸며 중얼거렸다. 이건 나의 보물이야. 요양원 행사 준비로 분주한 날 수키는 행사 사회자로 추천받았다. 처음엔 거절하려다 시우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할머니, 사람들 앞에서 얘기 잘하잖아요. 그 말에 수키는 조용히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수키입니다. 여기서 새로 피어난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덕분에 저는 오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수키는 미소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 순간 규민과 예진은 나란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 정말 멋졌어요. 어머님이 아니면 못 해내셨을 거예요. 수키는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을 찾고 있었다. 행사 후 수키는 고요한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젖혔다. 창밖의 석양이 노랗게 번지고 있었다. 참 오래 걸렸구나. 나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알기까지.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예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잠깐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
오늘 말씀 너무 감동이었어요. 시우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수키는 말없이 웃었다. 한때 아프게 들리던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울렸다. 며칠 후 규민은 퇴근 후 요양원 마당에 있는 벤치로 향했다. 수키가 손뜨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이제야. 규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동안 내 가족이라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돌아봤잖니? 사람 마음은 다치고 나서야 보여. 그 말에 규민은 울컥했다. 그는 괜히 손을 들어 털었다. 이제 자주 올게. 수키는 요양원 벽에 붙은 가족사진 전시회 안내문을 바라보았다.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수키 어르신도 가족사진 있으시면 내주세요.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 찍은 건 없네요. 그날 밤 수키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아들과 함께한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걸로도 괜찮을까? 다음 날 전시회에 걸린 사진 앞에서 규민이 멈춰섰다. 그 사진 속엔 어린 자신과 수키가 웃고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 나 유치원 입학식이었지. 수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많이 웃었어. 그날. 전시회 날 수키는 시우와 함께 사진을 구경했다. 아이는 수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우리도 사진 찍어요. 둘이서만. 좋지. 내가 찍어준다면야 매일도 좋지. 예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시우야, 엄마가 한 장 찍어줄게. 웃어봐. 찰칵. 그 순간 수키와 시우의 미소가 영원히 저장되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수키의 방 한쪽에 소중히 걸렸다. 이건 내가 다시 시작한 날의 기록이야. 며칠 뒤 수키는 요양원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참석했다. 주제는 가장 고마웠던 사람. 수키는 조용히 펜을 들고 고민하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시우야, 넌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아이란다. 그 글은 직원에 의해 벽면 게시판에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 읽었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예진도 그 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님, 저도 그 용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수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시간 멀어졌던 마음들이 그렇게 조금씩 다시 엮여가고 있었다. 수키는 손자 시우와 매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생겼다. 연필을 잡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림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내가 느낀 걸 색으로 그려봐.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두색 크레파스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키를 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초록색이 잘 어울려요. 따뜻해서. 수키는 말없이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초록빛이 마음속에 번져갔다. 한편 예진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한 박스를 발견했다. 수키가 남긴 오래된 서류와 메모들이었다. 이건 어머님 통장 내역? 거기엔 가족을 위해 적금 붓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엔 시우의 이름으로 개설된 신탁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시우 앞으로? 그 순간 예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왜 우린 이런 걸 이제야 보게 된 걸까? 수키의 방 한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맞춰 시우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키는 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다. 잘한다. 우리 시우. 너 정말 무대 체질이구나. 그 소리를 들은 간호사 한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활기찬 분은 오랜만이에요. 얘 덕분이에요. 얘는 내 오늘이자 내일이에요. 그 말에 한영은 잠시 수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규민이 수키를 찾아왔다. 손에는 따끈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드셔봐. 예전에 엄마가 감기 걸렸을 때 해줬던 거 기억나? 그래. 내가 몰래 넣은 꿀 한 스푼 덕에 아주 달달했지.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마주한 온기가 그 사이를 메웠다. 엄마, 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이제야 해.
늦지 않았어. 진심은 언제든 도착하면 되는 거야. 예지는 수키가 남긴 신탁 문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불안한 듯 입을 열었다. 혹시 이걸 제가 철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신탁자는 본인의 의지로 돌이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예진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문서 아래 남겨진 짧은 메모를 보았다. 사랑은 표현이 없으면 오해가 되고 결국 거리만 남는다. 예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안으로 작은 혼잣말을 흘렸다. 그 사랑 너무 늦게 배웠네요, 어머님. 수키는 요양원 작은 정원에 앉아 손에 쥔 편지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잔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시우가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된다니 세월이 빠르네. 편지엔 시우가 직접 그린 그림과 초보적인 글씨로 적은 몇 줄의 문장이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꼭 놀러 갈게요. 수키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 하나면 난 충분해. 예진은 규민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돌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우리 어머님 요양원 가야 하지 않아? 그래.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예진은 조용히 수키가 남긴 편지들을 꺼내보았다. 차곡차곡 정리된 글귀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후회의 무게를 느꼈다.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수키는 요양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있었다. 책장 한편에 놓인 작은 시집을 꺼내들며 혼잣말을 했다. 마음이 시들 땐 시 한 편이 약이 되지. 책갈피엔 누군가 남긴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수키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예진과 규민은 조심스레 요양원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규민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자 수키가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다. 왔니? 엄마, 미안해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수키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미안하단 말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줘. 예진은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수키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 말 이제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예진은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시우를 보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시우에게 잘해줘. 그 아이는 너희보다 더 빨리 자랄 거야.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긴 침묵을 나눴다.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 시간이었다. 며칠 뒤 수키는 규민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낙엽 소리를 만들었다. 엄마, 여긴 생각보다 좋아 보여. 그래, 조용하고 내 마음이 묻히기엔 딱 좋은 곳이야. 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너무 늦게 왔지. 그게 언제든 온 게 어딘데. 예진은 수키가 정성껏 가꾼 화분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잎사귀엔 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 꽃 어머님이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응, 이름도 있어. 마음이라고. 마음요? 누구한테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거니까 조심히 다뤄야지. 예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수키를 바라보았다. 수키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 규민의 어린 시절, 그 옆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도 있었다. 이때는 참 웃고 살았지. 예진이 옆에서 앨범을 함께 넘기다 한 장의 사진에 손을 멈췄다. 이건 시우 돌잔치 때네요. 그날은 내가 마지막으로 가족이라 느낀 날이었어. 예진은 수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수키는 혼자 요양원 복도를 걸었다. 늦은 시각에도 불이 켜진 창문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도 결국 사람 사는 데구나.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밖을 내다봤다. 도심의 불빛 너머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한편
예진은 집에서 수키가 남긴 책 한 권을 펼치고 있었다. 책갈피에는 수키가 적은 글귀가 남아 있었다. 사람은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요양원 벤치에 앉은 수키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옆자리엔 시우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시우 이름 수놓고 있어. 할머니가 너만 보면 마음이 놓여. 시우는 수키에게 안기며 웃었다. 그 작은 팔이 수키의 등을 감쌌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그 말 듣고 싶었어. 그 순간 수키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졌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조용히 자리 잡았다. 수키는 요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날은 가장 그리운 순간을 주제로 한 미술 치료 시간이었다. 자, 각자 마음속 장면을 그려볼게요.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키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는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와 여인이 그려졌다. 그땐 정말 따뜻했지. 수키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예진은 시우의 손을 잡고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그림 그려요. 아이고, 시우 왔네.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네. 예진은 수키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쪽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정말 잊고 싶지 않아서요. 사진? 사진엔 어린 시우와 수키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키는 그것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그날 밤, 수키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다시 펼쳐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 모습으로 기억해줘서 고맙다. 예진은 수키의 방을 나와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문득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그땐 이 따뜻함을 몰랐을까? 한편 규민은 집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보고 있었다. 그 안엔 수키가 맡긴 신탁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엄마 정말 준비 다 해놨구나.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규민은 요양원에 조용히 방문했다. 수키는 정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나야. 왔구나. 규민은 가방에서 한 권의 앨범을 꺼내 수키 앞에 놓았다. 이건 우리 가족의 기억이야. 잊지 않으려고 만들었어. 수키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웃는 얼굴들, 함께한 계절들, 사소하지만 소중한 하루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다시 가족이 된 기분이네. 수키는 요양원 벽에 시우가 그려준 그림을 붙이고 있었다. 그림 속엔 자신과 시우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손을 다시 잡아준 덕분에 내가 웃게 되었네. 시우는 수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울지 마요. 우리 매주 놀러 올게요. 수키는 조용히 시우를 안았다. 그리고 예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젠 정말 괜찮아졌어. 햇살은 부드럽게 수키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다. 수키는 요양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입구엔 시우와 할머니의 추억전이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수키 어르신, 이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시우랑 같이요.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그 아이 덕분에 다시 펜을 들게 됐어요. 예진과 규민은 조용히 입장에 전시된 그림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구나. 엄마가 우리 몰래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지금에서야 알겠네. 전시회가 끝난 뒤 수키는 요양원 마당에서 예진과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편안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랬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예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 지금이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이 아닌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 너무 늦지 않았단 걸 믿고 싶다. 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비어져 있던 마음의 자리, 그 틈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며칠 뒤 시우는 수키의 방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앨범이에요. 어머, 이걸 내가 다? 앨범에는 아이가 손수 그린 가족 그림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수키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정말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 앨범은 내가 평생 간직할 거야. 규민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서히 마음을 정리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규민은 수키와 단둘이 정원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많이 외롭게 했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수키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으니까. 응,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그날 밤, 수키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수키의 방은 시우가 장식한 꽃풍선과 사진으로 꾸며졌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가족의 VIP. 그래, 그래. 우리 시우가 제일 멋져. 예진은 조용히 수키의 옆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규민은 카메라로 순간을 담았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나도 배웠지. 웃음이 가득한 방 안.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다. 그날 수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내가 진짜 가족으로 존재했던 하루였다. 수키는 가족 행사 이후로도 매일같이 일기를 썼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한자 한자 회복하듯이. 7월 2일 햇살 좋음. 시우가 나에게 할미 천사라고 불렀다. 이 나이에 이런 별명을 듣다니. 예진은 요양원 근처 작은 가게에서 수키를 위한 실내화를 골랐다. 이건 너무 투박하고, 아, 이건 귀엽다. 어머님한테 딱이네. 소영. 그녀는 고운 분홍빛의 실내화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수키의 존재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키는 요양원 작은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시우가 달려와 그녀에게 안겼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우리 시우 정말 대단하네. 뭐 받았는데? 효자상이요. 할머니가 날 예쁘게 키워줬다고 써놨어요. 수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우를 꼭 안았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예진은 수키에게 함께 병원 검진을 가자고 제안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니까. 그냥 조금 어지러운 거였어.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 건강은 제 책임이에요. 검사 예약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고 수키는 간단한 검사 후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만 피로가 누적돼 있으니 쉬는 게 중요해요. 휴식이요. 나 지금이 제일 쉬는 중이랍니다. 그날 저녁 수키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우와 함께 색종이를 접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어떤 모양일까요? 글쎄, 난 네가 날 접는 대로 믿어줄게. 시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종이를 하트 모양으로 접었다. 가족은 마음이니까 하트.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 순간 수키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키는 그날 밤 오랜만에 예전 사진들을 꺼내 다시 보았다. 한 장 한 장 추억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참,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규민은 어머니의 앨범 옆에 쪽지를 남겼다. 엄마, 우리도 이제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면. 수키는 쪽지를 가만히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중얼거렸다. 늦지 않았어. 가족은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존재니까. 수키는 그날 예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차 안에는 따뜻한 향이 감돌았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다시 받아주셔서. 받아준 게 아니야. 그냥 돌아온 가족을 안아준 거지. 예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날 밤 수키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반지와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이건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너한텐 아직 못 줬지. 엄마, 이거 나 줄 수 있어? 이젠 괜찮아. 내가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규민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예진은 요양원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자고 수키에게 제안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작은 카트를 끌며 복도를 돌았다. 함께 웃고 함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야 저희가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가족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란다. 수키는 시우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다. 무대 위에 선 시우는 씩씩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요, 사랑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수키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시우야, 내가 날 가족으로 다시 불러줬구나. 그녀의 가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들이 그날 조용히 녹아내렸다. 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수키는 시우, 예진, 규민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 집에 혼자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늘 함께 할 거예요. 엄마, 우리 진심이에요. 늦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나도 이제 마음 열 준비가 됐어.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자. 그날의 벚꽃처럼 수키의 마음도 활짝 피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온기, 이제 그녀 곁에 머물고 있었다. 수키는 요양원 창가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인사는 미련이 아니라 정리야. 그녀는 한 장 한 장, 그동안 써두었던 편지들을 봉투에 담았다. 그중 하나는 규민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아들아, 널 미워한 적은 없어. 단지 날 잊었구나 싶었을 뿐이야. 그 시각 예진은 시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있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었고 예진은 그런 시우를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내가 자라서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으로 돌아온 규민은 택배 상자를 하나 받았다. 보낸 사람은 수키. 안에는 작은 앨범 한 권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내 마지막 선물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키는 요양원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했다. 수키 어르신, 오늘은 왜 입맛이 없으세요? 가끔 이렇게 조용한 게 편하더라고요. 그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젓가락은 자꾸만 멈췄고 식판 위 반찬은 거의 줄지 않았다. 며칠 뒤 규민은 수키가 보내준 앨범을 조심스레 펼쳤다. 어릴 적 사진, 가족들과 함께한 명절,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날 눈물 흘리던 수키의 모습까지. 그땐 왜 저걸 몰랐을까? 예진도 몰래 앨범을 훔쳐보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마음이. 요양원 근처 작은 교회에서 수키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있었다. 하느님, 이젠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성화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요양원 원장이 수키를 찾아왔다. 수키 어르신, 가족분들이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뵙고 싶으시대요. 내가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도 뵙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손자도 함께 오고 싶다고 하네요. 수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규민은 예진과 함께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그들의 얼굴엔 묵직한 후회가 떠올랐다.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근데 너무 늦은 걸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더 늦어지겠지. 우리 무조건 기다리자.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요양원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접수대에서 다시 한번 멈춰섰다. 수키 어르신께서는 오늘도 면회를 거절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수키는 작은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손에는 시우가 그려준 그림이 들려 있었다. 꽃이 참 예쁘네.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그녀는 그림을 다시 봉투에 넣고 요양원 게시판 옆 우편함에 넣었다. 수신이는 시우. 그날 저녁 시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림 봉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할머니가 또 편지 줬어. 그래? 뭐라고 쓰셨는데? 할머니는 시우가 웃을 때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항상 웃어줘래. 예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며 중얼거렸다. 우리도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자. 수키는 요양원 독서실에서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네. 이젠 보내줄 때가 된 건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 끝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시각 예진은 시우와 함께 요양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고 말했다. 엄마, 이거 예뻐. 할머니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래, 꼭 드리자. 예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다. 수키는 요양원에서 마련한 소규모 음악회에 초대받았다. 손자 시우가 피아노 연주자로 참가한 것이다. 다음은 시우군의 연주입니다. 작은 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키는 놀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피아노 앞에 앉은 시우는 작지만 단단한 손으로 연주를 시작했다. 저 아이가 시우? 연주가 끝나자 작은 박수가 울렸고 시우는 수키를 향해 눈을 마주치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나 잘했지? 수키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구보다 잘했어. 우리 시우. 그날 밤 수키는 한 장의 편지를 꺼냈었다. 수신이는 예진. 단 한 문장뿐이었다. 나도 너희와 다시 가족이고 싶다. 편지를 붙인 다음 날 요양원 접수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키 어르신,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지. 요양원 작은 회의실에 가족이 모였다. 수키, 규민, 예진, 그리고 시우. 모두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엄마, 우리 너무 늦게 온 건 아니겠지? 늦긴 했지만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동안 많이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 나도 다시 믿어볼게. 그날 네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숟가락 소리, 아이의 웃음, 조용한 말소리. 그게 수키에겐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소리였다. 몇 달 뒤 수키는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자그마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가족은 주말마다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시우 최고네. 어디 보자. 예진은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고 규민은 정원에 화초를 심고 있었다. 어머님, 국 끓였어요. 시우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그땐 식탁에 앉을 사람도 없었는데 이젠 북적북적하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가족의 웃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그날 저녁 수키는 창밖 노을을 보며 손자의 그림이 붙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꺼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랑하려고 선택한 삶이 더 행복했어.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따뜻한 봄을 향해 걸어갔다.